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언제나 기다려주는 시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함께하고 이제 해야죠, 이제.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또 뭐 투자든 보험이든 여러분 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말씀해 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1시간 동안 여러분 궁금한 거 다 해결해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언제든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쓰는데 어려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 보시면서도 댓글 달 수 있으니까 다 달아주셔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연금에 대한 관심도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이래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이라든가 더 진지한 궁금증이 필요하다,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우리 여기 있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저희 센터에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균님 반갑습니다. 네, 원소윤님 반갑습니다. 네, 이든 최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터님도 오셨네, 일찍 오셨네. 네, 큰손님 반갑습니다. 깜순사랑님 반갑습니다. 김수진님 반갑습니다. 전현주님 반갑습니다. 빵다TV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르티네스님 반갑고요. 별들이 총총님 반갑습니다. 잔디님 반갑습니다.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윤우님도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현희님 반갑습니다. 피터에스님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이슈들이 많죠? 국민연금 개혁한다라고 지금 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물의 그 밥,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어쨌든 개혁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긁는 연금 개혁해봐야 뭐가 바뀌겠냐마는 그래도, 현명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7% 연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연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이게 정상이죠.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네. 부동산 주식 젊을 때는 많이 하셨겠지만 노후에는 부동산 주식보다도 연금이 최고입니다. 연금이 노후에 꾸준히 끊이지 않는 소득, 그죠? 마르지 않는 샘물, 이게 있어야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연금이다. 자, 김현희님 반갑습니다. 네, 피터스님 감사하고요. KM님, 연금 전도사 왔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연금 전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인가요, 그러면? 제가 목사? 여러분들은 전도사? 그럼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전도해 주시면 또 목사가 이렇게 또 설교하고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희님 반갑고요. 잔다르크님 반갑습니다. 김병옥님, 오늘도 좋은 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우다트 뿜뿜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로마님 감사하고요. 최순주님 감사하고요. 망고끼고님도 반갑습니다. 김마리아님 박사님 강의 잘 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망고끼고님 오늘 너무 기다려줬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플라이프님 반갑습니다. 배수차님 연금부 장관 만들어서 박사님이 장관이 되면 국민연금 다시금 새롭게 되겠네요 하셨는데, 연금부 장관 돼가지고 국민연금 개혁하라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차라리 딴 거 하고 싶어요. 예. 이미 사고 난 거, 사고 터진 것도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처리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든지. 이미 끝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단디님, 감사합니다. 망고킹호님,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디님 감사하고요. 지현숙님, 어느새 광팬이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광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질문해 주실 텐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 개혁 관련된 거죠. 국민연금 관련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사실상 국민연금이, 개혁이 잘 되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재정 고갈,
문제 때문에 좀 결국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어르신 세대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후세대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후세대가 이제 그 짐을 떠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쉽지 않은 구조에서 현명한 안이 나오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사회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이제 뭐 톤틴형 연금이라 그래서 연금 상품 가지고는 좋은 연금액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보니까 연금 상품 내에서 해지 환급금을 줄여서 연금액을 늘리는, 그러니까 해지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 페널티가 결국은 연금 받는 사람에게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더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최저보장형 연금들이 그런 톤틴형 연금 구조에 흉내를 내고 있죠. 앞으로는 그런 연금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어쨌든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내가 뭐 페널티도 있겠지만 반대로 연금 받는 조건에서는 더 좋은 연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7% 연금이 나왔는데 이 연금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해지하신 경우에는 불리하지만 반대로 연금 받는 조건에서는 좋은 그런 연금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쭉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면서 답변해 드릴까요? GTO님. 주택연금 관련된 문의시네요. 주택연금 신청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포에 20년 된 KB 시세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 중이신데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나면 낡은 집에서 억지로라도 오래 사셔야 할 것 같고 고민 중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 또는 재건축하게 될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택연금 관련된 문의 점점 늘어나고 있죠.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는 거죠. 그 대출을 연금처럼 평생 드린다고 해서 주택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는데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보유한 주택이 합산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상관없는데 내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격이 합계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KB 시세 10억 정도면은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뭐 한 7억, 8억 나올 텐데 가입이 가능하실 텐데요. 사실상 주택연금 평균 가입 가격이 3억 5천만 원 안팎이고 평균 가입 연령이 7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주로 언제 선택하냐? 70대 초반에 집값은 3억에서 4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연금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너무 일찍 50대, 60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집값도 마찬가지 8억, 9억짜리 집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에게 연금은 필요하겠지만 마포라는 서울시의 핵심 지역에 있는 시세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가입은 공시가격이니까 가입 가능하고요. 지금은 시세로 하는데 이 시세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정도의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이 10억짜리 집을 매각을 하고 그죠? 그 중에서 한 4, 5억을 가지고 좀 평수가 적거나 아니면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를 거기 살면서 그 집을 한 4,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고 나머지 차액 4억을 가지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더 좋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는 건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 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혹은 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주택연금은 계속 승계해서 지급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만약에 담보 물건이 바뀌게 되면 내 담보 물건이 5억짜리 집이었는데 내가 7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7억에 해당하는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상승분 몇 가지를 뭐 감안해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집값이 담보 물건이 바뀌게 되면 거기서 해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긴 해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연금액이 다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나 재건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금액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싼 주택을 가지고 연금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택연금도 많이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지금 현재 대상이 되신 분들 계신다면 주택연금을 꼭 한번 이제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시고요. 집을 뭐 물려줄 거 아니라면 다 쓰고 가셔야죠. 이거 남겨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네. 자, 심플라이프님. 80세이신 부모님이 주택연금 가입에 부정적이십니다. 전문직이시라 작지만 수입이 있으신데 2, 3년 내로는 정리되실 것 같아 그때는 적극 권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주택 합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압니다만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연금 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주택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주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주택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합쳐서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그 중에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세 받고 있는 집은 안 되고요. 그 집 합쳐가지고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주택연금 보시면 대부분 다, 정작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집은 한 채는 물려주고 가야지.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집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주택연금이 담보대출이니까 이 집을 은행에 맡기고 내가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 집을 뺏기는 거 아니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자, 그런데 물론 뭐 여유자금 있으시다면 주택연금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택연금밖에 없고 집은 뻔히 있으면서 이 집을 연금 받긴 그렇고 그러면서 돈은 없으니까 자식에게 손 벌려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그게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괜히 자식한테 손 벌려가지고 서로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뭐 자식은 용돈 드리려니까 부담스럽고,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애도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용돈까지 줘야 돼.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거는 어머니 아버님이 그냥 연금으로 받고 가시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으신데, 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오히려 국민연금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80년대, 88년대 후반 그때 보시면, 국민연금 처음 나왔을 때 다들 국민연금 국가가 내 돈 뺏어간다, 이거 못 받는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전부 싫어하고 막 가입 안 하려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시는 건 뭐야? 그때 국민연금 가입했어야 되는 건데, 해가지고 그때 가입 못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택연금도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가 차라리 좋아요. 그죠? 지금 대상이 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낸돈 대비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가지고 주택연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은 1800-3624 여기로 물어보시는 거 아니고 1688-8114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시면 됩니다. 1688-8114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님 반갑습니다. 네, 저스티스 B님, 연금 박사님 출연 유튜브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 연금 박사가 유튜브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채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S 아침마당 나가고 있고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로마님, 노후에는 많은 돈보다 적당히 쓸 수 있는 용돈 되는 연금이 최고죠. 맞습니다. 저는 연금 많이 가입하라는 말씀 안 드려요. 꼭 필요한 만큼 내가 노후에 필요한 소득이 한 달에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그 꼭 필요한 금액은 반드시 연금 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더 내가 무슨 뭐 주식이 있건 부동산이 있건 그건 여러분이 뭐 알아서 하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꼭 필요한 생활비조차도 연금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 부동산 뭐 수십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부동산은 까먹고 살 거예요. 그죠? 네. 사람들은 그렇게 있으면 아무리 수십억 재산이 있어도 못 까먹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집은 수십억짜리에 살고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아시겠죠? 목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노후에 지켜내셔야 되고, 연금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릴 거예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 말이 뼈저리게 여러분 뼈에 사무치게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연금에 대한 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망고킹고님, 국민연금, 개인연금 있어요. 현재 52세인데요. 연금 가입하고 싶은데요. 혹 늦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이 지금 최저보증 연금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거죠. 5% 최저보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 연금도 나왔죠. 자, 52세면 늦지 않습니다. 일시불로도 가입하고, 그다음 매달 내시는 거는 5년 납, 7년 납, 10년 납 하신 후에 5년 거치한 후에 연금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을 65세나 70세로 보신다면 충분히 가입 가능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연금 준비에 늦은 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언제든지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60세, 65세에 은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60세, 65세에 은퇴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은퇴 퇴직하고 집에서 놀면서 뭐 하실 거예요. 그죠? 60세 하셔가지고 내가 5년, 10년 살다가 70세 하늘나라 가신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셔야지. 근데 중요한 건 60세 은퇴해가지고 퇴직했는데 내가 100살까지 살아버려. 자, 그러면 40년에서 은퇴기간 40년. 내가 직장 생활한 기간이 40년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60세라고 해서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제는 60은 청춘이고 진짜 70세가 돼도 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70세가 되신 분을 만나보면 저분들이 도대체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뭐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오히려 내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 환갑 넘으셨어요. 아니, 환갑이랬다. 팔순 넘으셨어요. 팔순. 42년생이에요. 지금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금부터 또 영어 공부하고 또 외국어 공부하고. 자, 그러니까 늦은 건 없다. 아시겠죠? 내 머릿속이 생각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몸은 아직 젊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과장님,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60세쯤 하려는데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추납보험료는 그 64세에 납입할 수 있다면 납입하는 보험료를 내가 이미 계속가입이기 때문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기 때문에 금액은 이미 가입자는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전수님, 2000년 이전 가입한 연금 신탁 배당률 너무 낮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두어야 하는지 계속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 신탁은 2000년 이전이군 후군 관계없이 배당률이 계속 낮았어요. 수익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품들은 이전을 하시는 게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2000년 이전 가입한 상품들은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전하지 마시고요. 그 연금 신탁을 지금은 운용 수익률이 낮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55세가 되었다면 바로 연금 개시하십시오. 수익률 낮은데 계속 두지 마시고 바로 연금 개시하셔가지고 2000년 이전 상품들은 5년에 분할 수령할 수 있거든요. 내가 통장에 쌓이는 금액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씩 5년간 그냥 빼시면 됩니다. 빼셔가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지하지 마시고 이전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개시하셔라. 55세만 넘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전 가입한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 1200 룰도 없습니다. 연간 1200만 원 뭐 이하로 받아야 된다. 이 룰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2000년 이전 가입하신 연금저축, 연금 신탁 상품인데 통장에 1억 있다. 1억. 근데 조건이 딱 하나. 5년으로 나눠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억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씩 5번 분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연금 박사님 12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데요. 이거는 2001년 이후에 가입한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고요. 이미수님 감사합니다. GTO님 감사합니다. 많이 또 도움이 되셨다니 반갑습니다. 단디님,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 가지고 계시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물론 추가 납입하면 무슨 뭐 최저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종신보험입니다. 죽어야 받는 거예요, 죽어야 받는 거. 사망보장인데, 죽어야 받는다 그러면 싫으니까, 사망보장을 팔아놓고 거기다가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 추가 납입에 대해서 일정한 최저보증 이율을 주겠다라고 해서 뭐 2.5%대, 3%대 이렇게 최저보증을 줬던 상품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보장, 주기약보험료는 사망보장이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아주 좋은 상품이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일정한 보장 금액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해지한다거나 혹은 이걸 연금 전환한다거나 절대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해지기 때문에 죽 써서 보험회사 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가 이걸 연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했다. 그러면 해지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래됐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부으셔가지고 자녀한테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품 이름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뭐 보증된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기 써 있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해지환급금 보증입니다. 해지환급금 무슨 얘기죠? 여러분 상품명에 종신보험인데 일종한 보증해준다는 상품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꼭 적혀 있어요. 해지환급금 보증. 무슨 얘기예요? 해지해야 보증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지해야지. 아시겠죠? 해지 안 하면 보증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싼 종신보험 팔아놓고 결국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고객
보험회사 입장에서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비싼 종신보험 가입해놓고 중간에 해지해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이 고객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망보험금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받아가지 말고 중간에 제발 해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지 환급금을 보증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보시면서 해지 환급금 보증 믿고 가입하셨다 그러면 잘못 가입하신 거고 사망보장으로 쭉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다르크님, 모든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있는지요? 구개인연금 신탁은 연금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만기 연장했는데 수익률 낮아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개인연금 신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구개인연금 상품들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세금 환급해드리고 연금 탈 때 비과세 든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계속 가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굳이 내가 이거를 수익률이 낮다 그러신 분들은 끌고 가기 그렇다 그러면 55세 이후에 아까 5년 분할로 연금 수령하셔가지고 세금 없이 연금 수령해서 그걸로 다른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모든 연금 저축 상품들, 연금 신탁, 연금 펀드, 연금 저축 보험 이 상품들은 연금 가입했을 때, 납입할 때,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세제 혜택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금 환급 받았잖아요.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돌려받을 때는 좀 많이 돌려받으셨을 거고 나중에 세금 탈 때는 5.5%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그 연금소득세는 내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고 적게 내게 해주는 거니까 좋은 상품이죠. 그죠? 대신에 조건이 있죠. 연간 1200만 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연금 수령액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연금저축, 사적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아직은 안 하지만 나중에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디님, 보증비용 부과형이 뭔지, 해지환급금 보증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지하실 때 환급금을 보증해드리고 그 보증해드리기 위해서 보증비용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네. 이래저래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띄면서 또 해지하길 바라고 이런 거니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여줘요. 저는 보험 가입해서 해지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죠? 제대로 가입하고 그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지. 넣었다, 뺐다, 가입했다, 해지했다 이런 건 백날 해봐야 결국은 죽 써서 보험회사만 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 자체, 해지 환급금을 보증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폐가 있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도록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아니라 보험 상품을 팔아놓고 가입시켜놓고 결국은 해지하기를 바라주는 상품. 이런 상품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문제고 이걸 가입하는 경우도 문제죠, 사실. 이런 상품은 웬만하시면 우리 설계사분들, 판매자분들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해지환급금 보증 안 해주더라도 사망보장금을 올려주는 그런 보험이 나와야죠. 보험의 목적이 뭐예요? 보험의 목적.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건강보험은 건강보장, 연금보험은 노후보장.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럼 목적에 맞게 가야지. 무슨 종신보험, 사망보장 해놓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전환할 수 있게 해놓고 건강보험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만기 환급금 돌려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품을 짬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품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맨날 가입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보고 있고 날리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런 게 상품이 이렇게 뭔가 파생 상품, 뭔가 이렇게 조합된 상품들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단순한 목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이 보험 상품들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 판매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일단 해달라니까 하고 났더니 뭐가 문제가 생기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심플한 상품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고객들도 심플하게 가입해서 목적에 맞춰 가입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정하님, 주택연금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언제 변경될까요? 제가 주택금융에서 아직 전화를 못했는데 연초에 한다 그러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법 개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국회의원들이 뭐 하나 몰라. 빨리빨리 법 좀 개정해주지. 그런데 또 지금 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니까 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정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틱클래스코님 반갑습니다. 쌀과자님, 국민연금 추납 시기 판단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추납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단이 어려우신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추납은 가능한 한 늦게 하셔라. 가능한 한. 왜?
사실상 오늘 하나 연금 받기 전날 하나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물론 지금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연금액이 조금 더 나오긴 하죠. 하지만 지금 해서 연금액을 조금 더 올리느니 그 돈 가지고 내가 딴 걸 해가지고 뭐 고금리 예금에 부어서 더 많이 불린 다음에 나중에 추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기회비용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거죠. 또 하나, 추납을 지금 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추납하고 나서 다음날 돌아가셔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국고에 기속되는 거 날아가는 거예요. 유족연금이 나오겠죠. 근데 유족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납을 하고 나서도 오래 살아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래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연금 받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플라이프님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네, GTO님 다시 한번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건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건 명심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토랑님 반갑습니다. SY리님 반갑습니다. 행복부자님 반갑고요. 쌀가자님 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JJ님 오래간만이시고요. 망고킹고님 감사합니다. 전JJ님 퇴직금 5년간 분할 30% 퇴직세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좋죠. 퇴직연금을 받으실 때 그죠? 예, 분할해서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 30% 할인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5년이 아니고 한 10년 나눠 받으셔야 될 텐데, 그죠? 네. 5년간 분할하시게 되면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이 한도를 초과하시게 되면 세금을 더 내셔야 된다는 거. 더 낸다는 것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인생여정님, 박사님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 손해라고 하던데 예전 연금보험에 비해 요즘 출시되는 연금보험 상품도 그렇지 않나요?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 손해라고 누가 얘기해요? 해지하니까 손해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그거를 내가 암보험이면 암에 걸릴 때까지 꾸준하게 보유하셔가지고 걸리면 보험금 받는 거고 안 걸리면 다행인 거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가입하셨으면 나중에 사망하셔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이고 연금보험은 내가 가입해가지고 노후에 연금을 타서 오래오래 살다가 받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뭐가 손해예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손해라고 얘기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험을 잘못 가입해가지고 맨날 리모델링하고 중간에 손해보고 해지하고 하니까 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식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량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건 좋은 건데 내가 맨날 트레이딩 하면서 단타 치고 있고 뭐 유행에 따라서 요즘 뭐 테슬라 간다더라, 요즘 뭐 바이오 간다더라, 요즘 2차전지 간다더라 이렇게 우우 갔다가 또 떨어지면 우우 해지하고 이렇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 주식이 나쁜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있는 금융자산, 금융상품들이 나쁜 거는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가입하는 사람들, 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정과 잘못된 홍보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중요한 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는 걸 봤어. 그럼 자동차는 나쁜 거예요? 절대 타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죠. 운전을 잘못하면 운전사가 잘못이지. 자동차가 무슨 죄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금융상품, 금융투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더 크게 당하더라. 주식은 싫어. 주식은 나쁜 거야. 주식은 집안 들어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나중에 주식에 대해서 공부 못하고 주식에 대한 철학 없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우르르 나한다니까 나도 우에는 해볼까? 라고 우 들어왔다가 나중에 우 또 까먹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보험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을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연금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을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이상하게 당해놓고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했으면 다음번에는 실패를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근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고 에이 그냥 그건 아니야. 에이 그냥 싫어. 에이 그 잘못했네. 그렇게 그냥 접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또 몇십 년 후에 또 잊어먹고 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하셨어. 그러면 이 실패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서 원인 찾는 것을 두려워해. 싫어해. 실패했으니까 쳐다보기 싫은 거야, 그냥. 그러시면 안 된다. 최미용님, 연금저축펀드를 A증권사 600만원, B증권사 900만원에 납부하셨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할 때 A, B증권 모두 선택해서 연말정산 받았는데 세액공제 400만원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A증권사 600만원, B증권사 900만원을 납부하셨어요. 그럼 총 1,500만원 납부하신 건가요? 네. 뭐 어디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국가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에 납부했는지는 사실 아무 상관없고요. 국가는 그 납부하는 금액이 국가로 통보되고 그중에서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곱하기 16.5% 세액 환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 얼마를 납부했냐, 증권사를 한 개 했냐, 10개 했냐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부자님,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5년 후 개시하려고 연기했는데, 만약 제가 일찍 사망하면, 5년 연기했던 금액은 유족임금을 빼고 만 61세 개시 시점 쌓였던 금액에서만 유족임금 나온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지요? 네. 자, 이거, 국민연금을 내가 예를 들면 정상 개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연금을 안 받고 연금을 늦췄어요. 연기연금했어요. 그래서 5년 늦췄으면 136만 원이에요. 136만 원. 이렇게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갑니다. 내가 연금 그때 받겠죠. 자, 근데 받다가 혹은 뭐 받기 전에 돌아가셨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유족연금은 내가 원래 정상개시연금이 100만 원이고 연기한 금액이 130만 원이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받던 금액의 한 60% 정도가 나옵니다. 뭐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60%라고 하죠. 자, 그러면 130만 원 연기해서 증액된 금액의 60%가 나올까요? 아니면 100만 원의 60%가 나올까요? 네. 정답은 100만 원의 60%입니다. 아시겠죠? 연기해서 늘어난 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고요. 내 유족연금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내가 받던 금액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기본연금액에 굉장히 숨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10년밖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10년은 내가 그래서 한 달에 연금을 50만 원 받고 있어요. 10년밖에 가입 안 해가지고. 그런데 자, 그럼 내가 50만 원 받다가 사망했으니까 50만 원에 예를 들면 뭐 50%인 25만 원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되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0만 원 받으신 분들은 기본연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기본연금액이란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50만 원 10년 가입해서 50만 원 받으신 분들의 기본연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50만 원 받지만 내가 돌아가시면 기본연금 100만 원에 50%가 나오면 50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유족연금은 증액된 금액이나 감액된 금액은 관계없이 기본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심플라이프님, 10억 집에 목돈 없으면 5억, 7억대 아파트로 주택연금 받고 나머지는 목돈으로 굴려 유지하시는 게 베스트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비싼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실 분들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집을 매각해서 좀 저렴한 주택에 들어가시고 그 차액으로 내가 노후자금 보내시고 집은 한 4, 5억대, 5, 6억대 집으로만 가입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카엘라님, 박사님, 월적립식 150만 원이 생명보험사 실수로 비과세로 안 잡힌 걸 오늘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보험사 실수라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과세로 지금까지 5천 좀 납입됐는데 은행처럼 15.4% 떼고 나오나요 하셨는데, 네, 원래는 비과세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가 실수할 일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판매 과정에서 뭔가 담당자가 뭐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150만 원 여러분들이 비과세 한도가 들어갈 때 이 비과세가 실제로 정말 비과세 적용받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비과세로 안 잡혔다, 라고 이제 하셨네요. 이게 뭐 누가 실수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만약에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지금 과세로 납입하고 있다면 연금 받을 때 연금 받은 금액이 내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금액이 이제 이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 띄고 잡히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험사에게 뭐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고 판매한 설계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있겠지만 사실 이거가 자체가 국가의 시스템인데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뭐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과세 비과세 여부는 국가가 정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게 가입할 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험사랑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뭐 이게 당장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단 어떤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미비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이제 보니까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잡아냈었어야 되는 건데. 민짱님, 전업주부인데 국민연금은 최저로 들고 있습니다. 신랑 이름으로 개인연금 들고 있긴 한데 제 이름으로도 개인연금 들고 싶은데요. 일반 계좌로 들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최대로 가입하시는 거 뭐 잘하고 계신 거고요. 신랑 이름으로 개인연금을 들고 있긴 한데, 우리 사모님 배우자 이름으로도 개인연금을 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일반 계좌로 들면 되나요? 하셨는데, 개인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이 있고, 연금 저축 상품. 그 다음에 일반 세액공제와 관계없이 비과세 드는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뭐, 둘 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면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연금계좌, 연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요. 차라리 비과세 연금보험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반 계좌란 말은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어차피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고요. KYS님, 은행에서 연금 신탁이 만기가 되어 연장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 수익률이 낮으니까 IRP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예금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옮기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현재 나이는 만 55세로 정규직이 아니라 연금 개시를 언제 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신탁과 IRP에서 연금 개시 서로 장단점이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연금 신탁이나 IRP 똑같이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운용상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 신탁은 그냥 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탁 상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죠. 반대로 IRP는 계좌 형태, 어카운트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기 예금도 할 수 있고 투자 펀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연금 받는 거는 뭐 게시하는 것은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 상품은 보험사의 IRP나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들은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은행에 있는 상품들은 게시 이후에는 차이점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운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다 되었잖아요. 그죠? 연금 신탁 수익률 낮으니까 어차피 55세가 되셨어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괜히 그거를 이전해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그냥 인출하세요. 55세가 됐기 때문에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2013년 이전 가입한 상품은 5년 분할,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건 10년 연금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으로 분할하셔가지고 연금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쓰지 말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제 내가 운영을 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잖아요. 그러면 IRP를 개설해서 연금 신탁을 옮기지 말고 얘는 수령을 하고 IRP를 별도로 여기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내가 연간 400, 700, 900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세액공제 받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강복자님 반갑습니다. 부신삼촌님, 부부 합산 국민연금 약 70만원 받으시고요. 150만원, IRP 66만원, 매달 289만원씩 연금을 내고 계십니다. 아, 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내고 주택연금까지 매달 350만원씩 사망시까지 받는 걸로 준비해 놓으셨네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으로 풍족하게 살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200만원 정도 더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걸 더 들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수입은 부부 합해서 약 1,500만원, 만 47, 45세. 네, 수입도 많이 계시네요. 그죠? 네. 부부 합산으로서 국민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인당 50만원까지 내는 거니까 젊으신 분 47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고 계시는 거고, 지금 세제적격인 IRP가, 인당 900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부부 합산 1,800까지 가능한 거죠. 각각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맥스 한도가. 그럼 월 납입 금액으로 한 72만원까지 올리실 수 있으니까 각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인당 1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부부 합산 150만원 내고 계시다면 또 한 분 이름으로 150만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을 맥스로 좀 올리시면 충분히 200만원 추가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제대로 내시고 그 다음에 IRP 연간 900만원 잘 채우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1인당 연간 1,800만원 매월 150만원 이 한도 이거를 부부가 각각 준비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세제 혜택 주는 것만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 타이밍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한문철 TV 많이 보시는데 한문철 TV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라면
연금 박사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피님, 1200만원 초과 개인연금 수령 시 올해 개정안도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인가요? 아니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선택인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 1200만원 연금, 사적 연금 계좌 상품은 1200만원 이하로 수령 시에는 5.5% 원천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12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합니다. 전액에 대해서. 초과 금액만 하는 게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하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죠. 이 전액에 대해서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과세 세율이 높다면 16.5%로 끝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초과분만 아니라 전액입니다. 전액. 아시겠죠? 네. 행복부자님, 보장성 보험을 많이 해약하게 됩니다. 올해 판매하고 내년에 조금 더 보장을 추가해서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보장성 보험, 아프실 때, 암에 걸릴 때, 뇌출혈,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럴 때, 보장성 보험 준비하셔가지고, 보험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보장성 보험이 사실 어쨌든 보험회사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더 만들어내가지고 이 상품보다 저 새로운 게 나왔다, 요거 추가해야 된다, 만기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 사실상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가입했다, 해지했다, 부족하다니까 또 늘려야 되고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손해가 많죠. 자, 그래서 저는 보장성 보험은 기본 보험을 꼭 제대로 드셔라. 기본 보험을 제대로 들고 나머지는 보장성을 해결하지 말고 나머지는 차라리 내가 돈을 모아서 저축으로, 투자로 혹은 연금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 80세 만기 상품을 갖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80세 만기를 깨고 100세 만기로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100세까지 살지 모르니까 80세 만기를 깨고 100세로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기존에 잘 부었던 걸 왜 깨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100세로 늘렸더니 좀 이따 와가지고 지금 120세까지 사니까 이제 100세 만기를 깨고 120세로 늘리십시오. 또 그럴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 80세 만기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80세 이후에 필요한 병원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축하시라는 겁니다. 저축. 한 달에 내가 10만원, 20만원 보험을 더 들지 말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연금을 더 들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그걸 20년간 저축을 하게 되면 통장에 수천만 원이 쌓여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80세 이후에 설령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돈으로 충분히 의료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은 말 그대로 걸려야 받는 거잖아요. 걸려야. 그죠?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 이거는 최소화 하시는 거.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돈을 더 모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뺐을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의료비 통장, 의료비 통장.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다가 의료비 통장 검색해 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그죠? 노후에 건강 앞 질병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기본보험, 실손보험 중요합니다. 플러스 추가적인 보험보다는 의료비 통장 준비하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카엘라님, 충원합의 연금박사 통해서 7% 가입하려다 알았습니다. 과세로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꼭 한번 저도 한번 체크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가입할 때부터 잘해야 된다. 행복부자님, 30대 안을 추납한다고 공단에 상담했더니 나이 어리다고 큰 변 없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네, 30대 아들이면은 아직 국민연금 안내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30대 아들 같은 경우에 추납을 벌써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50대, 60대 가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나중에 추납제도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전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1년, 2년 전만 해도요, 국민연금 막 유치하려고 추납도 하세요. 좋은 제도 많아요. 많이 내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내가지고 기금이 고갈되게 생겼으니까,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보시면, 이제는 이분들이 약간의 이게 경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 이제 좀 그만하셔라, 이제. 안 해도 된다.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자꾸 돈 내려는 사람을 막더라고요. 그죠? 전용자님, 최고 설명 감사합니다. 엄대천님, 감사합니다. 조인주님, 23년 3월부터 사학연금 대상자입니다. 퇴직 후 제2직장에 취업할 경우에 최소 연봉이 얼마를 받아 연금 못 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이거나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사학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대상되시는 분들,
퇴직 이후에 연금 개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 그 세 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전년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의 평균 연금오렉 그 이상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감액됩니다. 감액돼요. 그래서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얼마냐면요. 2022년 기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2021년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 됐어요. 250만 원. 자,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이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내가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 소득이 대략 월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요 세 가지만 연금 소득 빼고 이자 소득 빼고 급여 소득 다 빼고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소득 요 세 가지 소득 합쳐가지고 월 250만 원 이상 받으시면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막 절반으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점점 감액되기 시작해서 보통 월 소득이 한 600에서 700 넘어가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50% 감액 다 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더 감액 안 되고 50%는 드립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특징이 뭐냐면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 건 다 비슷한데 소득 기준도 대략 250 정도 비슷한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5년간만 감액되고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개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고요. 소득이 사라지기 전까지 평생 감액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참고하셔가지고 소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바님 감사합니다. 솔직하시고 재밌고 네네. 김정희님 박사님 아침마당에 나오신 거 잘 봤습니다. 네, 시험 명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길다 노후로 갈수록 행복하게 웃자. 좋은 마인드입니다. 행복부자님 95년도 연금 가입해서 지금 연금 잘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잘 받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있잖아 내가 받아보니까 연금이 최고더라 이런 얘기 주변 사람한테 해주셔야 돼. 이거 받은 사람이 알아. 받은 사람이 안 받아본 사람은 이게 왜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이 들어서 받으신 분들은 다 깨닫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받으신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은 나이 들면 주식 코인, 부동산 그거는 젊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연금이 최고다 라고 알고 계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여기로 전화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기네 다 해결해 드리겠다 해서 우리나라의 연금 상담의 1번지 1800-3624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빛나리님 실손보험 1세대 가입자입니다. 20년 납 80세 만기일 거예요. 그럼 20년 납만 납입하고 더 이상 내지 않고 80세까지 보장받나요? 라고 했는데 실손보험을 이렇게 비갱신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간혹 보이시는데 진짜 비갱신으로 가입하셨던 분이시라면 20년 납이라면 80세까지 20년 내고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내고 계신다면 2000년대 이후에 가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20년 납이 아니에요. 갱신형. 실손보험에 있는 다른 특약들은 20년 납일 거고요. 실손보험은 갱신형일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비갱신형이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중반쯤에 잠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아닌 거 없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험증권 꺼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세 전에도 1세대 가입자인데요 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아니네요. 20세 전에가 1세대는 맞는데 1세대의 비갱신형이 아닙니다. 네. 20년 납 끝나면 4세대부터 실손보험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실손보험은 뭐 중복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 한도가 부족하시면 그죠? 네. 자,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4세대, 5세대를 이제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비갱신형 아닐 거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소유님, 종신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해 놓는 게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 측면에 도움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종신보험 계약자, 수익자 바꾸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익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상관없으니까. 근데 계약자가 돈을 낸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누가 받느냐는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약자는 누가 냈느냐는 되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내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그리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서, 수익자를 자녀로 해서 자녀가 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녀가 받으면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돈 낸 사람도 자녀, 받는 사람도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만 부모님일 거고 결국은 재산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속세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아버지로 했어요. 그리고 피보험자도 아버지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가요. 자, 이거는 피보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낸 돈이 자녀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종신보험은 무슨 비과세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종신보험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셔서 받는 모든 자산은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낸 돈이 자녀한테 가는 거니까 상속세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계약자를 지금이라도 자녀로 변경하시면 자녀가 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고 자녀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지금 완납을 다 했어. 종신보험인데 납입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냈잖아, 지금. 아버지가 다 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갖는 거기 때문에 납입이 끝났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20년 납인데 20년 납 중에서 지금 10년간 아버지가 내셨어. 근데 내가 보니까 자녀가 소득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계약자를 자녀로 바꿔. 그죠? 그럼 자녀가 10년을 낼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망보험금이 1억이 지급돼요. 1억.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걸 누가 냈나 봤더니 절반은 아버지가 냈고 절반은 자녀가 냈어. 자,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 1억 중에서 절반은 아버지가 냈으니 5천만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누가 냈어? 자녀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1억 중에서 절반인 5천만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납입기간 중이시라면 바로 바꾸시는 게 좋은 것이고요. 납입기간이 종료됐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계약하실 때 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가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5살짜리 미성년자야. 얘가 계약자야. 얘가 돈을 어떻게 내요? 이거는 아버지가 낸 거를 그냥 다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냈다 하더라도 자녀가 계약자를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소득 증명이 된, 소득이 발생하는 자녀가 계약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실님 반갑고요. 행복부자님 감사합니다. 박정기님 반갑습니다. 이하오빵님, 일시납 5% 연금은 얼마부터 납입 가능한가요? 지금 만 52세인데 5천만 원 일시납 후 62세에 받는다면 매월 얼마씩 받나요? 혹 사망한다면 원리금 보전되는 데는 어디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시납 5% 연금은 납입 금액은요, 월 적립식은 월 10만 원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일시납은 1,000만 원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만 52세인데 5천만 원 일시납 후에 62세에 받는다면 얼마씩 받는지 한 10년 후에 받으시는 거니까 5천만 원이 나중에 5%씩 하면은 거의 50% 이상 수익이 나겠죠? 그걸 가지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요 금액은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로 전화하시면 센터 담당자들이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 거니까 1800-3624 전화 주시면, 내일 낮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다면 원리금 보장되는 회사는, 사망한다면 원금만 보장되는 회사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회사마다 상품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중에서도 5%하고 7%가 나왔는데 5%는 돌아가시면 원리금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7%는 연금액은 높아졌는데 돌아가시면 사망 시에 원리금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각 일단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배수자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484명 듣고 계신데 현재 좋아요는 168명. 아직 216분이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네, 눌러주세요. 성경화님 감사합니다. 양영수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잘 듣고 있습니다. 7% 연금은 어느 회사에 출시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7% 연금은 원래 3개월 전에 한명에서 출시했는데, 연금이라기보다는 20년 확정이만 수령이고, 그 다음에 사망 시 또 원리금 보장도 좀 안 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회사가 연금에 대한 전문회사는 아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금액에 출시했고요. 앞으로 이런 상품들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7%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1800-3624 저희 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삿가님, CI보험 20년 만기에 15년 가입했는데 이거 그냥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요즘 주식도 싼데 솔직히 해지해서 삼성전자 배당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갈등됐었는데, 보험과 주식을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은 보험대로 장점이 있는 거죠. CI보험 크리티컬 일리스, 중증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빼주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죠? 이런 보험을 보장을 목적으로, 사망 시 물려주는 목적으로 가입하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20년 중에서 15년 내셨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 거의 다 하셨어요. 나머지 5년만 채워서 평생 보장 받으시면 돼요. 혹시 보장 못 받으시면 그 사망보험으로 물려주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해지하면 안 되시는 거죠. 아깝잖아요. 그죠? 죽 써서
보험회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걸 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을 더 많이 불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시고 이렇게 실패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주식과 보험은 비교하지 마시고요. 주식과 연금은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보험은 보험대로 그 목적 그대로 가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내가 앞으로 병에 걸릴 생각 전혀 없고 나는 무조건 오래 살다가 잘 그냥 100년 해로하고 죽을 거야. 이게 확신이라면 그냥 깨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보험은 보험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진짜 깨야 될 보험은 이제 가입한 지 1, 2년밖에 안 된 거. 지금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거. 이런 걸 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분처럼 거의 20년 납에 거의 완납해가지고 지금 해지하면 원금을 거의 대부분 돌려받는 보험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가입한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잘못 가입했는데 지금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여러분 뭘 깨시겠어요? 뭘 깨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완납해가지고 거의 원금 돌려받는 보험 이걸 깨고요. 지금 이제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이런 보험은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왜 다 내놓고 깨냐고. 다 냈으면 그냥 유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비용 다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비용 안 내는 상품이라고. 이걸 유지하고 내가 앞으로 비용 낼 날이 정말 구말기로 남아있는데 이게 잘못 가입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설령 손해보더라도 1년치 보험료 날린다 하더라도 이걸 깨야지 이걸. 아니면 빨리 그냥 뒤집어 엎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죠? 내가 200만 원 냈는데 200만 원 날린다 그러면 아까워하고 2천만 원 냈는데 여기서 원금 비슷하게 되면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금융상품을 정말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오래된 상품들은 웬만하면 유지하시고 오히려 손해가 당장 유리 크더라도 잘못 갔다 생각하면 지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것부터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블랙체리님 감사합니다. 네. 영피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명희님 반갑습니다. 온팡우지님, 박사님, 주택연금은 신청 시점에 월 수령액이 정해지면 변동 없이 그 금액을 쭉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수령 시작되고도 월 수령 금액이 변동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택연금은 한 번 정해진 금액으로 평생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왜냐면 물가 상승률 반영 이런 것이 아니고 얘는 대출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봐야 대출 이자만 더 나와요. 그래서 고정 금액을 평생 받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더 나오거나 떨어진다고 덜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면 집값이 떨어져도 금액은 그 정도로 나오니까 훨씬 더 좋은 거겠죠. 대신에 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받으면 이자가 또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좋죠? 하지만 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인플레이를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디플레가 될 수도 있어요. 디플레가. 지금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주식이 팍 올라가다가 주식이 팍 꺾이는 거 보셨죠? 부동산 팍 올라가다가 팍 꺾이는 거 보셨죠? 인플레가 팍 뜨다가 디플레가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디플레가 오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연동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 수령이 깎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를 반영해 주는 건 좋은데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연금이 인플레를 이번에 5.1% 반영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금 수령액이 5.1%다 올라가 버린 거야. 기금은 고갈돼 있고 더 이상 주면 지금 국민연금 망하게 생겼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바람에 연금을 더 많이 주게 생겼어요.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일이죠. 자,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그만큼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지는 것이고 후세대에게 부담은 더 빨리 전가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노후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수님 감사합니다. 김미곤님 반갑습니다. 전명자님 만 60세인데 108개월 추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납이 옳은 방법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추납 60세이시라면 국민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추납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추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뭐 당장 하실 필요 없고 좀 기다렸다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60세이시라면 지금 하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명자님이 이렇게 추납해가지고 연금을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해서 많이 받아가십시오. 체게바라가 누구더라? 무슨 혁명인데, 네. 박사님, 망님, 안녕하십니까?
만 55세에 연금 신탁, 연금 개시 안 하고 연기하면 국민연금처럼 더 주는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신탁이라든가 연금 저축 상품들은 개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는 있지만 연기하는 동안 수익률을 따라서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손실이 난다면 뭐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국민연금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지만 일반 개인 사적 연금들은 수익률에 따라 다르다. 손실이 발생하면 오히려 연기한 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퀸슬랜드님, 부부가 따로 연금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상환할 경우 배우자 연금과 내 연금 둘 다 받을 수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따로 연금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상환할 경우에는, 중복 수급 할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국민연금끼리 중복 수급 안 되고요. 공무원 중복 수급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중복 수급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경우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받던 연금의 50에서 60%가 이분에게 지급되거든요. 근데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본인 연금 있잖아요. 중복 수령이 안 돼요. 둘 중에 큰 거 선택하셔야 된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알고 계실 건 뭐냐면 부부가 한 사람은 국민연금,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면은 서로 유족연금 이런 거 다 중복 수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두 분이 100년 해로 하시면 각각 다 받을 수 있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된다는 사실 꼭 명심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솔 S&P 500 ETF로 월배당으로 심심하게 한 달에 2주 3주 넣고 있는데 의료비 통장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꼭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자랑하시고 혹시 뭐 잘 되셨으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자랑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실제 사례로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님, 종신보험 만기가 다 되어갑니다. 주보험이 5천만 원일 경우 2천 또는 3천 먼저 빼서 쓰면 나머지 금액은 사망보험 수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주보험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돌아가셔서 사망보장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2천, 3천 빼쓴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빼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해약한다는 얘기와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고요. 상품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중도 인출을 2천 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 5천 정도, 아니 3천 정도 남아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상품의 특징이기 때문에 상품 가입하신 회사에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은 이렇게 뺐으면 해지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중도 인출로 간주해서 사망보험에서 빼주는 상품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수님, 62년생입니다. 분명히 10년 납 5년 거치로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은행 주식을 사모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주식 할까요? 연금 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잘못된 비교예요. 밥을 먹을까요? 반찬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내가 현미밥을 먹을까요? 쌀밥을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반찬을 먹는데 오늘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순두부찌개를 먹을까요? 답변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밥을 먹을까요? 반찬을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각각 다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은 연금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식은 주식대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투자는 투자대로 가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가지고 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노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부자님, 적립금이 있는 실손보험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적립금이 수령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손보험 갱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박순덕님 반갑고요. 해피님,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특별히 쓸 일은 없고 연기하려는데 주변에서 말리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왜 말려요? 자, 국민연금을 당연히 연기하셔야죠. 물론 일찍 돌아가시면 국민연금 일찍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실지 오래 사실지 내가 모르잖아. 제가 계산해봤더니 82세 이전에 돌아가시지만 않는다면 83세 이후까지만 사신다면 국민연금 연기하는 것이 나중에 누적 수령액으로 유리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국민연금 망하니까 빨리 받아라 이런 얘기는 20, 30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연금 받는 60대가 그런 고민을 왜 하고 있어? 60대, 70대가 국민연금 이렇게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20, 30대가 국민연금 못 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내 연금을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이런 정말 전체 사회적인 봉사정신이 희생정신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받지 마시고 일찍 받거나 적게 받으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정신을 부려봐야 여러분만 그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받아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자식한테 용돈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망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젊은 시대에 망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뭐 60대, 70대 연금 받으시면서 벌써 망할 걱정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심플라이프님, 국민연금 9년 7개월, 사학 8년.
차라 10년 이상 가입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연기해서 받는 게 나을까요? 국민연금 만 60세 때 일시금 받고 사학만 받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당연히 오래 사실 것 같으면 연계해서 받으시는 게 좋죠. 국민연금도 연금으로 받고 사학연금도 연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계 제도가 있다는 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10년 미만 가입하면은 연금을 안 주는데 공적연금을 두 개를 같이 가입하고 계신 경우에 합산해서 10년이면 둘 다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일시금 받으시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 못 살 경우에. 그죠? 네. 그렇지 않으신다면 꼭 연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뿌띠님 반갑고요. 부태풍님 국민연금 몇 년도 되면 못 받나요? 그러셨는데 국민연금은 2057년 현재 계산 기준으로 좀 앞당겨지면 2055년 정도 뭐 그 이전에 고갈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고갈된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갈돼도 곡간이 고갈되는 것이지 그 해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들어오는 걸로 지급은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몽실님, 박사님 아들이 캐나다에 있고 계약자는 아들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제 통장에 출금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들은 캐나다에서 직장 다녀요. 이런 경우 아들 통장으로 바꿔야 상속세가 안 나가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캐나다에 있고 계약자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제 통장. 자, 이거는 계약자는 아들 명의로 하셨지만 통장이 부모님 통장에 나가는 경우에는 이건 부모가 내주고 있는 경우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상속세 당연히 냅니다. 아시겠죠? 자, 아들 통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들 통장으로. 아들이 계약자고 아들 통장에서 나가야 아들이 낸다라고 증명해서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 계약자를 부모로 했다거나 혹은 통장을 아들 통장을 부모 통장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그냥 부모가 낸 걸로 다 인정받습니다. 캐나다에 살아도 개인연금 당연히 받죠. 국내 통장으로 받으실 거고 국내 통장에 받는 것을 캐나다로 환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홍은지님 최고 감사합니다. 어라벨님 감사합니다. 도일수님 연금저축 펀드로 구입한 ETF에 나오는 배당금은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가요? 네, 배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은 배당을 받으실 때 그 계좌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뺏으셔야죠. 그죠? 자유로이 사용 가능하다기보다는 연금으로 뺏으시는 방법입니다. 빵다TV님 부부가 같은 계약구조여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어쨌든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이 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셔도 충분히 이득이십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주는 종신보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종신보험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세금을 내야 하나, 결국은 그 돈이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쓰인다는 사실,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우리 빵다TV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물론 자녀 이름으로 하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좋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러면 종신보험은 상속세가 나오니까 종신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셨는데, 종신보험 아니라 뭘로 가입하고 있어도 세금을 낸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종신보험을 하시는 것이 현금 마련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보장 금액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님 감사하고요. 몽실님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행복부자님 5.1%로 올랐다면 5년 유예시켰는데 5년 후에 개시연금 받을 때 7.2% 더하기 올해분 5.1% 적용해 주나요? 당연히 적용해 주겠죠. 네. 연금 오르는 만큼 더 물가 상승률 적용해 주고 7.2%로 또 적용해 주고 그죠? 네. 셀틱 글래스님 감사합니다. 김보영님 연금 펀드 있는데요. 같은 증권회사에서 새로운 연금 펀드 계좌를 새로 만들어도 되는지요? 네. 연금 펀드, 연금저축 계좌는 한 증권회사에서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IRP는 한 금융회사당 하나만.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한 금융회사당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김보영님 지금 것은 수익률 마이너스라서 수령을 조금 미루고 수익률 마이너스라서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죠? 네. 어차피 계좌를 여러 개 있으나 큰 상관은 없으니까요.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이든 내가 관리할 계좌는 관리할 계좌, 받을 계좌는 받을 계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 꼭 해주시고요. 안현희님, PF님, IS에 만기되면 만기된 금액을 IRP를 모두 이전해서 절세를 받으려 하는데요. IRP 계좌 증권회사와 IRP 증권회사가 다른데요. 달라도 이전이 됩니다.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같은 회사로 하시는 것이 굳이 해지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유리하겠죠. 네. 심플라이프님 연금 줄지 않게 250만원 명심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어. 네. 다 했나 이제? 네. 자, 피터스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연금 라이브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릴 거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로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잘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질문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은 특집 해외 로켓.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은 국내 없고요. 잠시 집안일로 인해서 이제 호주에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시드니에 갔다 오게 됐는데, 월요일날 시드니에 있을 거니까요. 그날 시드니에서 또 해외에서 로케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약간 뭐 해외에서 방송되는 바람에 혹시 방송 사정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라이브는 계속 된다. 한국 시각 9시에 아시겠죠?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여러분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주 잘 기다려 주시고 궁금한 거 준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모든 거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혹시 시드니에서 혹시 뭐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 주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호주에 있으니까 혹시 호주에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호주 시드니에서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해드리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